안녕하세요. 저는 넥슨레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코드 리뷰 실천 방안 제안인데요. 제가 그동안 코드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토대로 코드 리뷰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제에 맞게 제 소개를 하면, 우선 저는 처음에는 툴 없이 커밋 로그를 보면서 혼자 코드 리뷰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퍼포스랑 크루셔블이라는 툴을 처음으로 써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드 리뷰를 하다 보니 언젠가는 코드 리뷰를 주 업무로 하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깃과 빗버켓을 사용하면서 풀 리퀘스트를 통해 코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범위를 조금 좁히고 시작할 텐데요. 우선 이 발표에서는 코드 리뷰를 꼭 해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실제로 코드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툴을 사용하는 온라인 코딩 리뷰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Git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it의 용어를 일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툴의 사용법을 다루지는 않고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인데요. 우선 코드 리뷰의 장점과 코드 리뷰를 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후 코드 리뷰 프로세스에 따라서 코드 리뷰를 준비할 때, 볼 때,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할 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이후에 작은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다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몇 가지 정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리뷰를 요청하는 사람을 리뷰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리뷰이가 요청한 리뷰를 보는 사람을 리뷰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어들이 리뷰를 다 본 후에 이 리뷰에 수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행위를 투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프로세스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예제는 GitHub이고요. 우선 리뷰를 하게 되면 리뷰를 먼저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코드를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됩니다. 리뷰를 다 봤으면 이 리뷰에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제 리뷰가 다 끝났으면 실제로 머지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리뷰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는 코드 리뷰를 협업을 통해서 좋은 코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코드 리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협업을 통해서 서로의 코드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작업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를 통해서 좋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실수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구현 방법을 제안하거나 제안받아서 더 나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타일에 관해서도 코드 리뷰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코드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코드 리뷰할 때의 마음가짐인데요. 우선 팀원에 대한 신뢰는 잠시 넣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복원하면 되고요. 코드 리뷰를 할 때가 되면 팀원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은데요. 리뷰어일 때는 문제가 있으면 리뷰어들이 잘 찾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리뷰어일 때는 리뷰어가 알아서 잘 짰겠지, 혹은 다른 리뷰어들이 잘 봐주겠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코드 리뷰가 잘 동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코드 리뷰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리뷰인은 코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리뷰어 또한 직접 코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리뷰를 했고 또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코드 리뷰의 효과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충실하지 않으면 코드 리뷰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리뷰들이 계속 통과가 되는데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는다면 혹시나 코드 리뷰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리뷰의 입장이 되어서 코드 리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드 리뷰는 역시나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 보는 것만큼이나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코드 리뷰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코드 리뷰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에는 일단 코드가 있는데요. 일단 불필요한 수정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탭과 스페이스가 섞여 있다거나 불필요한 공백들이 들어가면 리뷰어들이 볼 때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가 잘 읽혀야 리뷰를 잘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코드 주석을 추가해 주는 것이 리뷰어들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밋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커밋이 너무 크지 않게 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나 diff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리뷰를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한 커밋에 여러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내용별로 잘 분리를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밋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어야 보는 사람이 이 커밋이 어떤 일을 하는 커밋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우선 리뷰에 요약과 설명을 충분하게 적어 주어야 리뷰어들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슈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달아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변경의 핵심 부분을 표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에는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리뷰를 볼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딩하면서 걱정되거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잘 표시를 해주면 리뷰어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쓰려고 하면 가끔씩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코드 주석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관련된 이슈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드를 볼 때마다 필요한 설명이라면 코드 주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리뷰를 보기 위한 도움말 정보라면 리뷰에 댓글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추적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이슈로 가는 게 추적을 위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올리기 전에 필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셀프 리뷰입니다. 셀프 리뷰는 혼자 리뷰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귀찮다고 누락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리뷰어들이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락하게 되는데요. 셀프 리뷰의 경우에는 혼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작성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를 찾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고 올리게 되면 리뷰어들은 좀 더 중요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리뷰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리뷰어의 입장이 되어서 코드 리뷰를 볼 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리뷰를 파악하는 일인데요. 이 리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리뷰가 머지되면 코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뷰에 대한 요약 설명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이슈 정보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뷰이가 친절히 달아둔 댓글이나 다른 리뷰어가 추가한 댓글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리뷰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코드 리뷰를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좋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의도대로 제대로 구현이 되었나를 살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엣지 케이스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있는지 잘못 동작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봐도 좋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제대로 돌아가더라도 혹시나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이나 기타 다른 요소들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제대로 동작할 것 같더라도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같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빠지지는 않았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가 중복되거나 혹은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다시 구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된 컨벤션을 어기지 않았는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리뷰는 여러 개의 커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 커밋들을 커밋된 순서대로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커밋을 살펴볼 때는 각각의 커밋 메시지를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우선 diff를 살펴봐야 하고요. 이때 각각의 파일들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다 살펴보고 나서는 각각의 파일의 변경 내용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밋 단위로 다 봤으면 전체 diff를 보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diff를 봐야 이 리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 diff의 양이 적으면 처음부터 굳이 커밋 단위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diff를 살펴볼 때는 주변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데요. diff 주변을 살펴봐야 문맥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같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코드 동작은 괜찮은데 의미가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제와 같이 처음에는 짝수에 대해서만 동작하던 코드를 4의 배수에 대해서 동작하도록 수정을 했는데 코드 자체는 잘 동작하더라도 변수 이름이 even numbers라고 남아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바뀌어서 나중에 코드를 볼 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석의 경우에도 주석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주석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실수를 diff 주변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된 파일의 경우에는 전체가 diff이다 보니 아무래도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하고요. 특히나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일이 추가된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된 위치도 잘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다 봤으면 댓글을 써야 하는데요. 일단 왜 수정이 필요한지를 꼭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는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옵션이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용도라면, 그러니까 꼭 수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말머리 등으로 따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뷰인은 이걸 고쳐야 하는 건지 안 고쳐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를 다 봤으면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투표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투표가 다 되어 있어야 리뷰이가 실제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언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뷰어 입장에서 코드 리뷰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리뷰이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코드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들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댓글 내용 중에 내가 수정할 수 없거나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꼭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확인할 때는 놓치는 댓글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댓글을 놓치게 되면 리뷰어는 왜 수정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리뷰인은 모르고 수정을 한 채로 올리게 되고 리뷰어는 투표를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리뷰인은 왜 투표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내용을 반영할 때는 댓글이 달려있는 위치 외에 비슷한 다른 부분들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코딩을 하다 보니 분명 다른 곳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나서 커밋 메시지는
리뷰 반영 같은 것보다는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어야 나중에 추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쓸 때는 댓글에 명시적으로 고쳤다라고 달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리뷰어는 자신이 달았던 댓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실제로 그 내용이 수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따라서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드 리뷰할 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드 리뷰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비동기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답변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핑퐁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코드 리뷰 과정이 늘어지고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커뮤니케이션은 비대면이란 특성도 지니게 되는데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컨텍스트가 부족하기 쉽고 따라서 딱딱하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핑퐁 횟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되묻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핑퐁 횟수가 한번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되묻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추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비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코드에 대한 비판이라는 얘기. 그런데 나랑 코드를 분리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정말 코드에 도움이 되는 조언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코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비판을 받아들일 때도 코드 위주로 생각하면 좋듯이 댓글을 쓸 때도 코드 중심으로 달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는 과장된 안 좋은 예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얘기인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코드의 문제점과 수정 방향을 잘 설명해주면 이 사람이 정말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코드를 작성한 리뷰어의 의견을 우선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다거나 계속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누군가 중재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매니저가 중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잘 동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드가 잘 안 읽혀서, 그리고 리뷰 설명이 불친절해서, 혹은 커밋이 너무 커서 이런 경우는 코드 리뷰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외에도 코드 리뷰는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코드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코드 리뷰가 잘 동작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다 보니 서로의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코드 리뷰가 더 잘 동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모두가 또 서로의 작업을 아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잘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코드 리뷰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셀프 리뷰를 꼼꼼히 해서 다른 리뷰어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린터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코드 스타일이나 오류 같은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런 린터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해서 스타일 같은 것들을 미리 맞춰 두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컨벤션을 잘 맞춰줘야 코드 리뷰에서 컨벤션 얘기가 나오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핑퐁을 줄이면 코드 리뷰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사소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설계에 대해 얘기하기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리뷰인은 이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설계를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뷰어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크게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부담스럽고요. 그러다 보니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리뷰는 미리 코드 리뷰 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리뷰를 할 때는 팀원들에 대한 신뢰는 잠시 넣어두고 각자 할 일에 집중해서 리뷰를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셀프 리뷰 꼭 빼먹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요청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요. 리뷰를 볼 때는 디프 주변도 잘 살펴보고 전체 그림을 계속 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코드에 집중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